복음 통일을 위한 남북 소통 프로젝트 오 자유. 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윤영입니다. 오 자유요. 오늘도 활기차게 시작해 볼까요? 함께 해주실 탈북 미남 미녀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남한 가족들도 그동안 건강하셨죠? 네. 그럼요. 안녕하세요. 늘 활기찬 이곳의 분위기입니다. 자, 오늘도 대한민국 탈북민 1호 목사이신 강철호 목사님 나와주셨는데요. 오자유와 두 번째 시간 함께 하시는 지금 기분, 소감 어떠신가요? 예, 이렇게 첫 방송하고 두 번째 방송에 이렇게 앉아보니까 스타는 거저 되는 게 아니구나. 방송에 나와보니까 나도 그 스타가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며칠 사이에 스타 의식이 막 그러네. 근데 길거리 다니시기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조심하세요. 알아오실 거예요. 네. 네, 자 오늘 오자유에 새 가족이 오셨습니다. 자, 건실하고 잘생긴 탈북 미남이 오늘 자리하셨는데요. 스튜디오가 아주 환해진 것 같아요. 자, 과연 어떤 분이실지 박슬기 씨가 멋지게 한번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나온 자유 리포터 박슬기 인사드립니다. 오늘 소개할 이분은요. 제가 만약에 결혼을 안 했더라면 정말 저의 이상형으로 딱 정치를 자, 왜냐면요. 바로 함경북도에서 온 경찰 집안 출신의 엘리트 오브 엘리트이기 때문이죠. 자, 그야말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경찰사범대학원 과학수사 석사를 졸업! 현재 경찰대에서요 수사 석사 과정을 밟고 있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데요. 이위력 씨를 소개해드립니다. 인사해 주시죠. 위력 씨. 놀랐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0년도에 대한민국에 온 이위력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경찰대학교 치안대학원 수사학 석사과정을 재학 중에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멋있다. 이위력 씨 본명이신가요? 네, 본명입니다. 원래 제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지어주셨던 이름은 이강혁이었습니다. 광역이? 네, 북한에 진짜 강력하네요, 이름이. 예, 강령 이런 이름들이 많거든요. 근데 저희 할아버지가 오래된 당원, 그러니까 또 철도병원 원장을 하시면서 빨갱이라가 저 입으로 말하기에는 오빠 지금 때릴 뻔했어. 그래서 그 철도병원 원장을 하시면서 이렇게 당에 엄청 그 밥을 많이 많이 그렇게 네. 했는데 저를 이렇게 안고 가다가 그 당과 전투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자라는 구호가 있었습니다. 네, 그 구호를 보고 너무 세뇌되셨다. 옳거니 내 손자 이름은 위력이다 했는데 예, 저희 할머니가 저 이름을 잘 번지지 못해갖고 이렇게 부르기 쉽지 않아갖고 엄청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위력이랑 좀 발음도 어렵잖아요. 거기다 리위력이 하니까 더 꼬여요. 네. 리위력. 리위력, 예. 리위력 동무 뭐 하십니까? 북한에는 또 이름이 이렇게 특이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당의 이런 맞아. 사상성을 많이 떼요. 정치적으로 그래서 이 북한 아이들 뭐 청과 폭탄이라는 이름도 있고 저희 딸 이름이 충단입니다. 충에다 단인데 충단. 원래 길에서 태어났다고 길복이라고 아이 받아주는 바 길복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출생증 하러 갔더니 그 안전원이 보더니 야 이 무슨 길복이야 길복이. 그러더니 그 초상화 옆에 충혀 일심 단결 이렇게 단결해서 구호가 충단이구나. 있었어요. 여기서 충혀 일심에서 충자 하나 따고 일심 단결에서 단자 하나 따고 그 안전원이 그 자리에서 충단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러니까 당에 충성하는 애라고 그래서 충단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실제로 북한에서 네 쌍둥이 태어났거든요. 네. 근데 김정일이 이건 나라의 경사다 그래갖고 직승기 띄워가지고 평양 사는 애들에다 애를 낳았어요. 근데 그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일심이 단결이에요. 그래서 일이 단이, 뭐 심이 결이 이렇게 해갖고 일심단결이고. 네. 근데 청폭탄이라는 이름은 네. 삼형제인데 삼태자. 청일이, 폭일이, 단심이. 맞아요. 맞아요. 청폭탄. 청폭탄이야. 폭탄. 맞아요. 뭐야, 이름을 그렇게 장난처럼. 아무튼 위력 하면은 정말 위력이 위풍당당하고. 엄청난 그렇죠. 거예요. 근데 어마어마. 경찰이란 그것도 굉장히 또 어울려요. 경찰하고 어울려요. 어. 이름 마음에 드세요? 네, 원래는 북한에서 그 위험이 힘력 그대로를 위력이라는 그대로 썼었는데요. 한국에 와서 개명하기에는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만의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싶은데 좀 한자를 좀 바꿔야겠다 해서 사람을 위해서 힘을 쓰는 위할위 힘력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네. 와,
그 지금 전공하고 있는 공부랑도 너무 맞아 떨어지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이름하고. 경찰을 할 수밖에 없는. 맞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멋지다. 네, 경찰 집안이시라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아버님도 경찰? 네, 또 그렇습니다. 어느 분이 경찰이셨어요? 아버지만 경찰인데요. 네. 이 정도면 경찰 집안인 거예요. 네, 아빠가 경찰이면 끝이지 뭐. 북한에서의 경찰이면은 굉장히 뭐랄까 그 성분이 좋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경찰이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먹고 사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이런 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제가 한국에 와서 경찰이라는 것을 이렇게 또 공부를 시작을 하고 또 이렇게 접근을 하면서 한국 경찰과 북한 경찰의 큰 차이점을 좀 느꼈습니다. 어떤? 근데 북한 경찰은 그 북한 주민의 그 안녕과 그 생활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감시에 좀 미치는 그런 경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국 경찰은 정말 민중의 집행이 다시 말해서 정말 국민의 안녕과 그 생활을 안전을 지켜주는 역할. 보호하는 그런 차이점에서 제가 경찰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좀 경찰의 의미가 너무 다르니까 탈북민들이 경찰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원에 오셨는데 경찰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 경찰이 나오셨어요. 근데 너무 이해를 못하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길을 가는데 저 앞에서 안전원이 걸어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너무 막 이제 신경질이 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한국의 경찰은 위험이 있을 때 오히려 신고하면 보듬어주고 지켜주는 경찰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충격받았었어요. 그때. 그런 네. 차이가 있구나. 그럼 북한에서의 삶은 비교적 넉넉한 그런 삶이셨겠어요? 네, 어릴 때까지는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계실 때까지는. 네. 근데 제가 8살 되던 해 아버지가 그 밀수를 이렇게 돕다가 정치범 수용소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또 안 좋게 또 중국에 이렇게 팔려가게 되셨고 그래서 하루아침에 누나하고 제가 고아로 이렇게 살다가 네, 그다음부터 뭐 사실 꽃제비라고 혹시 아시나요? 꽃제비? 네네. 너무 잘 알죠. 그지. 아, 그래요? 10년 됐습니다. 전문가들. 그래서 꽃제비 생활을 하다가 고아 한경북도 언성군에 위치한 그 학원에 고아원에 들어갔습니다. 고아원에 들어가서 약 7년 정도를 살았는데요. 11살 때 들어갔죠. 11살 제일 처음에 고아원 들어갔을 때 지옥에 왔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게 왜냐면 딱 가마니가 이렇게 막 쌓여져 있는 게 구석에 있고 그게 애들 시체가 이렇게 있고 애들이 그 밥 먹으러 가느라고 대열을 이렇게 딱 섰는데 모두 이렇게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이렇게 머리를 제대로 중심을 못 잡더라고요. 그러니까 머리가 무거우니까 이렇게 다 삐뚤삐뚤 이렇게 해 있는 거예요. 거기 상태에서 뭐 앞으로 갔다니까 소년당 붉은 내타 이 장군님 품에 억세게 자란 우리는 소년군이다 이렇게 하면서 행진하며 가는데 와, 그 밥 먹을 때 어떻게 저런 힘이 나오는지 그 밥 먹으러 들어가니까 그래야 먹으니까. 예,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정말 묵직가루 밥을 주더라고요. 무슨 가루요? 묵직가루요. 그 뭐죠? 묵가루? 아니. 옥수수에서 옥수수가루. 이렇게 쌀을 다 개고 그 무거리. 네. 네. 찌꺼기. 찌꺼기. 버리는 거. 그걸 가루내서 좀. 섞어갖고 먹였는데 애들이 몽땅 다 배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갖고 그러니까 대장으로 뽑지 못하는 거예요. 거실거실해갖고. 그래가지고 교양원 선생님들이 비누를 가져다가 옥문에다 이렇게 채갖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다 뽑아. 간장을 하는군요. 예, 그 간장. 털어내거든요. 그러면 또 선생님들이 먹지 말라고 해요. 근데 애들이 또 먹거든요. 그러면 그럼 또 배가 이렇게 나와요. 근데 몸은 이렇게 얇은데 배에서 이렇게 빨려가게 나오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쌓여있는 시체도 네. 확인을 했고 네. 또 생활을 하면서 너무 힘든 점이 많았을 것 같아요. 밥도 네. 제대로 못 먹고. 뭐가 제일 힘들었어요? 일단은 고아원에 있으면서 제일 힘든 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부모가 없다라는 그 존재 자체가 너무 슬픈 거죠. 네. 외아들이에요? 형제 있어요? 네, 전 누나가 있습니다. 네. 누나는 누나하고 고아원에 같이 들어갔었죠. 네. 누나는 네. 지금 어떻게 남한에 누나 오셨나요? 북한에 있습니다. 아직? 네, 네. 그렇군요. 자, 지금부터 이휘력 씨의 그 탈북 과정을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고아원에서 7년 계시다가 바로 탈북을 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저는 그 돌격대에 나가서 한 3년 정도 근무를 했었어요. 고생했다. 힘든 건 다 했네. 고생 빠가지네. 잘 컸다. 진짜 이 정도면 잘 컸다. 힘든 거 그래서 아니에요. 돌격대에 나가서 3년 반 정도 근무를 했었고 그 후에 그 돌격대에서 입당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그래도 탈출을 했는데 국가를 위해서 일도 해봤고 뭘 해서도 모든 걸 다 해봐도 저는 되는 게 없으니까 이제는 자유를 찾아서 가야겠다. 어머니한테 가야겠다, 한국에.
네, 그렇게 생각하고. 아, 엄마가 먼저 오셨어요? 그렇습니다. 네. 연락이 돼서 엄마가 이제 남한으로 오라고, 예. 오라는 네. 메시지를 보내신 네, 거죠? 그렇습니다. 와. 그래서 살아서 2010년 6월 20일에 대한민국 북한에 넘어갔고 8월 20일에 대한민국에 왔죠. 자, 그래서 남한에 도착을 했단 말이에요. 어머니를 무사히 만나셨어요. 얼마 만에 만나신 거예요? 제가 거의 14년, 13년. 예. 엄마 사진 딱 한 장이 있어갖고 가면서 내 눈물이 날까 안 날까 막 이런 생각하면서 갔죠. 또 갈까 엄마가 안 보이는 거예요. 완전 키 조그만 거예요, 엄마가. 어릴 때 엄청 컸는데 키가 엄청 컸는데 나보다 작아진 거예요. 그리고 엄마는 막 위로가 하면서 막 안고 막 우는데 저는 눈물이 하나도 안 났죠. 되게 서먹서먹하죠. 그 신앙은 그러면 언제 갖게 되셨어요? 신앙, 믿음. 신앙이요? 응. 신앙은 제가 그 하나원에 갔을 때 첫 시발점인데 기독교에서 뭐 초코파이 뭐 이런 것도 주고 뭐 이렇게 불교에서 뭐 옷도 주고 했었어요. 뭐 아무튼 줬어요. 그래갖고 그거 주는 거 한 바퀴 다 돌아야 된다. 맞아, 뭐. 맞아. 바빠요. 엄청 열심히 부지런히 다녀요. 돌아야지. 부지런히 돌아요. 끝나면 여기를 가야 네, 그래갖고 뭐 천주교 둘렸다 불교 둘렸다 그다음 기독교 딱 갔죠. 근데 찬양 한 번만 부르고 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사랑한다 아들아 이거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다 내가 살았던 걸 다 아셨다고 나를 지켜봐 주셨다고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북한 남자는 잘 아는거든요. 엄청 울었어요. 애처럼 울었어요. 왕왕왕왕 울었어요. 네, 네. 그렇게 그 찬양을 부르면서 네. 아버지가 이제 아들아 사랑한다 하면서 네. 눈물 펑펑 그래서- 쏟아져. 그러면 신앙이 생기신 거예요? 아니 그러면서 시작이 됐죠. 그러다가 지금 뭐 하나님 옆에 계시는 분인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가 살아있는 거는 불가능한 일이다. 네 스토리를. 근데 너가 지금 살아있는 건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고 그렇지. 원래 너는 죽어도 100번 죽어야 되는데 그래, 이 맞아. 너를 하나님이 여기까지 불러주셔갖고 지금 너를 이만큼 만들어주신 거다. 네. 되게 너무 감사한 거 있잖아요. 자, 네, 하실까요, 우리? 네, 자, 다시 한번 오자유어에 이렇게 처음으로 걸음하신 거 환영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오자유어의 핫 코너죠. 북한은 지금에서 어떤 소식이 또 기다리고 있을지 함께 만나보시죠. 경의하는 최고리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원산 갈마 해안관광지구 건설장을 또다시 현지 지도하시었습니다. 전자오락관, 종합경기장, 영화관들을 추가 배치하며 해안선과 비행장 사이의 공지에 큰 규모의 물놀이 공원과 유의장도 배치하는 것으로 계획할 때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시었습니다. 그리고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 대중교통수단을 해결하기 위한 문제도 깊이 연구할 때 대한 과업을 주시었습니다. 세계를 앞서 나갈 포부를 안고 비약하는 주체조선의 강력한 기상을 만방에 떨쳐갈 불타는 결의를 다지었습니다. 네. 또 북한도 현재 경제를 살리기 위한 관광 특구 개발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는 바로 쩐의 전쟁입니다. 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핵심 사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원산 갈마 관광지구 뉴스를 함께 봤는데요. 자,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개혁 개방의 중심이 되고 있는 원산. 과연 어떤 곳인가요? 원산. 윤아 씨? 그러니까 원산 북한 사람들은 몰라요. 저기가 김정은이 고향인 줄은. 아, 그래요? 근데 사실 김정은이 강원도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원산에다 엄청난 지금 강원도 원산이에요? 네, 강원도를 엄청난 그 관광 지역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갈마 비행장부터 해갖고 마식령 스키장 뭐 엄청나게 지금 하지만 사실은 옛날에 제가 원산에 송도원 그 국제소년단 그 야영소가 있어서 갔댔어요. 근데 원산이 옛날부터 사실은 원산 항부터 해가지고 명사심리는 저는 그때 이 코 크고 눈 파란 외국인을 처음 봤거든요. 거기 와가지고 솔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반도에서 그 서핑이 가능한 해변이 몇 개 안 된대요. 네. 근데 그 원산의 그 파도가 파도가 좋구나. 서핑하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거 막 파도 타는 거 너무 신기하게 봤거든요. 양양 쪽에 지금 양양도 남한에서 네, 그런 맞아, 식으로. 맞아. 그 그리고 막 위쪽이잖아요. 네, 그 비키니를 입고 막 뛰어다니는 것도 처음 봐서 문화 충격이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옛날부터 사실은 강원도 원산 쪽은 많이 관광 지역, 특구 지역으로 개발을 하고 외국인들이 막 그 홈스테이 같은 것도 시켰어요. 그래서 막 거기 있는 사람들 영어도 하는데 신기한 거예요, 저는. 그러면서 뭐 조개구이도 헤매기고 막 이런 걸 볼 때 아, 강원도는 원래 옛날부터 관광 특구인데 이제 김정은이 들어오면서 좀 더 뭔가 해가지고 저기다 지금 뭐 카지노부터 해가지고 지금 엄청난 돈을 지금 투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주된 목표는 외화벌이 목표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멀게 하는. 네네. 인민들은 못 가지. 네, 돈이 너무 비싸요. 일단 그 마신령 스키장 같은 경우도 한 번 가는데 $200에서 $300를 쓴대요. 근데 $100 기준으로 봤을 때 일반 사람들 4명 4인 기준이 2-3개월을 먹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한 번에 가서 $100, $200를 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과연? 아니 그런 관광지는요 원래 막 가족끼리 가가지고 뭐 키즈 카페도 있고 막 감시받지. 그렇죠. 뭐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수영장도 있고 뭐 이럴까? 사실 뭐 원산 갈마지구는 네. 제가 알기로는 카지노 중심의 그 관광지구 맞아요. 산업단지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네. 외국인들이 많아서.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유치하기 위한. 돈 달라고. 유치하기 위한 특히 중국인들을 유치하기 위한 맞아. 것이라고 그렇죠. 봅니다. 돈 풀 왜냐하면 또 사람들을 원산이라는 것이 그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한 가지 지리적으로 보게 되면 일단은 유명한 북한에서 아주 손꼽히는 관광지이고요. 맞아요. 또 한 가지는 북한의 그 김정은의 그 고향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의미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근데 사실 이게 카지노가 시작된 그 배경을 거슬러 보게 되면 북한이 이거 모델로 한 것이 홍콩의 마카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홍콩의 마카오 같은 경우에는 많이 년 평균 2019년 그 기준으로 300억 달러, 코로나 시작되기 전 300억 달러의 위아래로 조성되고 있거든요. 근데 북한이 그렇게 뭐 홍콩의 카지노처럼 300억 달러의 규모의 뭐 수입을 창출하겠다라기보다도 중국 관광객들을 끌어들여갖고 300억 달러의 10분의 1인 30억 달러에 아니 뭐 그 정도라도 북한 이게 통치자 보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그 카지노 중심으로 이 사업을 열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에도 많은 문제점들이 존재하고요. 카지노라는 특성상 이게 또 유흥과 이렇게 맞아요. 같이 이렇게 또 복합되는 이런 문제도 있고 이 유흥을 맞추기 위해서 북한의 또 청년들 또 그 어린 그쵸, 뭐 친구들이 옷과 어떻게 육과 또 막 다 동원될지 뽑아내겠지. 어떻게 희생될지 이런 복잡다산의 문제가 있습니다. 저거 열었다 하더라도 가면 안 될 것 같다는 중요한 느낌이 거는 북한에 있는 카지노를 북한 사람들이 갈 수 없다는 거죠. 없죠. 사회주의에 안 맞는 거죠. 북한은 강원도 일대 뭐 호텔이나 오락시설, 수상공원 등을 건설하고 있는데 이런 관광 지역은 유엔 대북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북한이 이런 갈마 관광지구를 이렇게 크게 한 게 코로나가 터질 줄을 모르고 중국하고 미리 약속이 된 거예요. 우리가 월 평균 10만 명의 중국 관광객을 들이밀겠다 하니까 중국인만 들어와도 그게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이게 코로나19가 확산이 되면서 이제 북한이 약간 스톱이 된 거죠. 그것도 진짜 하나님이 하신 거다. 네. 맞아요. 작년, 그러니까 2020년에 그 원산 갈마지구 완공을 목표로 했었는데 그렇죠. 지금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들었어요. 네. 지금 현재는 어떤 상황인지 혹시 들은 게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주시죠. 그 제가 일단은 듣기로는 지금 그 평양에 이게 의과대학을 짓고 병원을 엄청 크게 짓고 있다 지금 스톱이 됐어요. 그래서 저번에 김정은이 그거 엄청 두드렸단 말이에요 뉴스에서도. 그래서 비판했죠. 거기도 올라가다 섰어요. 근데 그거는 그 사람들 잘못이 아니에요. 지금 그 코비드-19 그러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중국에서 들어가는 그런 건설 자재들 중국이 도와주지 않으면 북한은 그런 대규모의 그런 건설 못 합니다. 말로는 자기네들이 우리 뭐 자강자력으로 뭘 한다? 그거 좀 웃기는 소리예요 진짜. 저희가 북한에서 살아봤잖아요. 맨날 우리가 돌 나르고 뭘 해나라도 대한적 십자사 그 마대 들고 날랐단 말이에요. 마대 하나도 공부 못 하는데 무슨 그 자재를 어디서 들어오나요? 근데 지금 김정은 자체가 그 물건에도 코로나가 묻어 들어온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근데 작년에 말에 뭐 마스크 쓰지 않고 대규모 행사 이런 것도 막 하고 그렇죠. 그랬잖아요. WHO에서 들어가서 정말 12,000명 정도를 코로나 검사를 했어요 무작위로. 근데 안 나오긴 안 나왔거든요. 네.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실제로. 근데 왜 이렇게까지 그런 과잉으로 하느냐? 북한은 일단 퍼지면 못 잡아요. 그렇죠. 그치. 일단 의료 시설 자체가 그 시설이 너무 낙하기 때문에
전염병이 터지면 잡을 수가 아예 없어요. 퍼지지 못하고. 그러니까 과잉 대응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도와줄 입장이 못 됐어요. 그리고 중국에서 쌀도 지금 대북 식량 지원도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게 지금 다 중국 항에 묶여 있는 상태예요. 못 들어가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뭐 지금 건설이 올라갈 상황이 아니죠. 제가 볼 때는 김정은만 걸리지 않았을까. 네? 아니 진짜 왜냐면 바램 아니에요, 바램? 바램, 근데 오빠 바램. 왜냐면 제가 정보원들을 해산에서부터 평안도까지 계속 보냈어요. 코로나 하나도 없어요. 없어요, 진짜. 없어요. 마스크 쓰고 다니도 없어요. 근데 김정은만 난리쳐요. 왜 그냐 하니까 김정은은 냉장고에 있던 걸 꺼내 먹는다, 하루 지난 걸 먹는다. 이건 신이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요리사 입장에서 처벌받아야 돼. 그러니까 저기 그 중국 남방 쪽에서 매일 들어오는 전담 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들어오는 거 먹고 혹시 혼자 걸리고 지금 혼자 그렇게 날뛰는 거 아닐까. 어쨌든 피해 망상증에 걸렸어요. 네. 네. 그런 걸 주제로 한번 이렇게 웹툰을 그려보시는 거 재밌겠다. 재밌겠다, 정신이 진짜. 좀 이상한 것 같아. 북한에서는 어떻게 돈을 벌고 또 경제 활동을 하는지 궁금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경제하면 또 뭐 탈북 웹툰 작가 최성국이죠. 입상이야. 지역마다 달라요. 어떻게 된 건지 지역마다 다르는데 가장 팩트는 시장이 크고 있다는 거죠. 근데 북한 당국이 이때까지 통제를 다 했지만 시장은 통제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맞아요. 시장은 아무리 통제를 해도 길을 찾는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역적으로 볼 때 제가 조사해 본데 저기 평안도 지역 쪽에서는 어떻게 된 건지 첫째로 국제 어물장이라는 게 있어요. 진짜 별걸로 돈 벌어. 외국의 프랑스 이런 데서 어물들이 쓰레기. 쫙 들어서 그 지방에 쫙 나가면 애들이 지키고 서 있다가 맞아, 맞아. 그걸 뜯어먹고 어물차가 들어오면 달려가서 그 어물이 보물이라는 거예요. 어물 쏟아지는 데서 그 눈이 얼마나 밝은지 쓸만한 걸 골라내가지고 파는 거예요. 전 어물이라 해서 뭐 물고기 어물. 종류인 줄 알았더니 어물. 어물, 쓰레기. 네, 근데 그 쓰레기는 냄새도 좋다는 거예요. 맞아요, 향내. 프랑스 향수 냄새. 자본주의 냄새. 자본주의 냄새. 맞아. 빈티지네요, 유럽 빈티지. 그쵸. 그게 이성훈이가 빈티지라니까. 저 스타킹 있잖아요. 스타킹도 딱 이 여자 그 다리 근육 모양대로 딱 생긴 그런 스타킹 막 이렇게 그다음에 가발도 있고 여러 가지 약도 있고 그래서 그걸 딱 주워다가 장마당에 이 비닐 봉지까지 다 물에다 빨아서 가져가면 그 비닐 봉지를요 사모님들이 돈 있는 사모님들이 들고 다니는 게 그 못이었어요. 네. 제가 이렇게 좀 정보 작업하다 보니까 치킨도 먹었더라고요. 거기서 어떤 분은 치킨. 그 쓰레기 더미에서. 찾아내서. 과자 시켜서 먹었어요. 불을 불태웠는데 냄새가 점점 고소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어떡해. 그 치킨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얘네는 비둘기 고기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 치킨 같아요. 그게 예, 뭐 양념이랑 발라졌다니까. 그리고 애들이 군수공장을 지키고 있어요. 그러다 군수공장에서 쓰레기를 버려요. 그러면 또 그걸 갖다가 주워다 판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놀라운 건 이게 뭐가 놀랍냐면 이게 제가 지금 말하는데 애들이요, 애들. 애들이 이러진 않았어요, 북한에서. 근데 중학생 애들이 뛰어가서 갖다가 돈을 버는 거예요, 그걸. 어디 돈 버는 줄 아는구나, 이제. 그게 생기고 쓰레기를 좀 더 많이 버려달라고 쓰레기 버리는 사람한테 담배를 뇌물로 또 고이고 그리고 최근에는 그 자영업자들이 많이 생겨났대요. 가구, 옷 이런 거를 용화복을 그대로 만드는데 신발도 만드는데 북한 당국에서 만드는 신의주 신발이랑 이런 거보다 디자인이랑 재질이 점점 좋아진다. 좋아져. 와, 가네바니. 손재주가 있으니까. 개인이니까 뭔가 경쟁에서 살아남자니까 지들이 잘 만들기 시작하고 그리고 제가 탈북시킨 친구들 데리고 를 갔는데 이 친구들이 그 속눈썹 있잖아요. 이거 붙이는 거. 이거 착 보더니 이거 A7 이거 내가 한 건데 근데 말이야. 그러면서 진짜 그러면서 거기에 갔다 와? 이거 내가 돈 2달 동안 돈 받으러 다니다 끝내 못 받았다. 왜 돈 안 줬냐? 근데 말이 사람이 그 사람한테 내가 이거 중국에다가 시킨 건 맞는데 그 사람들한테 내가 돈을 다 줬다. 근데 니한테 안 줘냐 그러니까 내 눈으로 그 자리에서 확인했는데 우와, 말도 안 돼. 그 이분이 너 이거 그냥 가져. 우와. 공짜로 해주고 이게
북한 경제의 어느 한 부분이지만 이거 하나 갖고 전반적인 걸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서 시키면 중국에서 다시 또 이쪽 여기다 네. 오도를 내서 중국 사람들이 인건비가 북한이 싸니까 그래요, 실제로 저희 싸니까. 동네에서 했어요. 이게 명동에서 파는 팔찌 있잖아요. 그것도 북한 사람들이 많이 만들어요. 아니 네. 그때 그 꼴똥 꼴똥은 한국으로 많이 했다고 들었어요. 아니요, 왜냐면 근데- 북한 사람들이 한때 그냥 너도나도 다 꼴똥 지고 다녔거든요. 네. 개성 쪽에 여기서는 가서 골동을 파원에 뭐라고? 여기서는 골동. 골동품. 그런 꼴똥을 계속 쥐고 날랐댔거든요. 그래서 그거 어디다 파나니까 중국에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국에 오니까 한국 분들이 중국 나가서 그걸 그렇게 많이 사가지고 오는 거예요. 저도 좋아해요. 중국 분들은 우리 시아버지 되게 좋아해요. 네, 지 그게 중국 분들은 또 오히려 거기서 살 때 아예 목표가 한국에다 팔 생각을 하고 받았더라고요. 한국산이니까 어차피. 네, 그래갖고 이게 너무 잘 팔리니까 북한 사람들이 그 다음에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가짜 꼴똥을. 어머. 그래서 정말 실제로 그 한국 분이 사셨는데 갔다가 감정해 보니까 다 가짜야. 그 정도로 이 꼴똥 만드는 기술도 정말 많이 올라갔어요, 북한이. 예, 옛날 것처럼 착 보이게 하는. 사실 요즘은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이전에 바뀌었죠. 북한하고 많이 다른데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될 게 좀 북한을 좀 외부적으로 또 내부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게 되면 외부적으로 봤을 때 우리 북한을 내려다보게 되면 모든 것이 장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불법입니다. 왜냐하게 되면 사회주의에 맞지 않는 행위들이거든요. 근데 그리고 북한에서 그럼에도 이렇게 살아남는다는 거는 그 고난행군 이유를 겪으면서 북한 사람들이 자력갱생을 시작하게 되고 이제는 국가를 믿지 않는 거예요. 안 믿지. 그러니까 장마당이 우후죽순 생기고 너무 많이 나니까 걷잡을 수 없으니까 국가에서 장마당을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국가에서 이전에는 여맹원들이 여맹 생활을 안 하고 나가서 막 장사를 하고 뭐 고기 팔고 막 이런 사람들 다 잡아서 맞아. 그 사람들 집단화를 시켜갖고 조직화를 시켜갖고 이 사람들한테 관리비를 받아서 국가에서 챙겨가요. 예, 그리고 또 개인이 또 새롭게 요즘 생긴 직업이 있는데 일용직이에요. 근데 지금은 돈 있는 사람이 어느 때나 아무 때나 사람을 불러다 쓸 수 있는 서비스 시스템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가정부채. 뭐 예를 들어서 장마당까지 물건을 나르거나 또는 내 논밭에 손이 딸린다. 맞아요. 내 그러면 나의 그 김매기를 도와달라 또는 무슨 뭐 가을거디를 도와달라 이렇게 해갖고 그 사람 하루 무슨 7kg, 5kg 옥수수 이렇게 정량을 받을 수 있고 일당 이런 주고. 시스템이 네, 일당 개인화가 주고. 다 시스템이 지금 생긴 거예요. 맞아요. 그래갖고 상당히 애매모호하죠. 그러니까 그게 규제가 완화가 된 거야 아니면 강화가 된 거예요? 완화가 된 거죠. 네, 완화가 이전은 됐죠. 국가에서 컨트롤을 못하는 못하는 거예요. 거죠. 이전에 고난의 행군 이전에까지는 그거를 엄청 통제를 하고 못하게 해서 근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굶어 죽으면서 시장에 나가서 장사를 하는데 보안원이 와갖고 무슨 영감 너친 이거 장사하면 안 돼 하게 되면 저울하고 칼을 딱 꺼내들고 맞아요. 싸워요. 막 놔죽이라고. 네가 내 자식을 먹여 살리나? 뭐 내가 이걸 안 하게 되고 내가 이혼을 못 나겠고 새끼들이 제비처럼 져달라고 먹여달라고 그치. 기다리는 애들 다 구겨 죽이는데 그럼 네가 배급을 먹여 주라고. 살리냐? 너 하고 죽고 나 죽지 네 않냐? 죽고 내 죽고 하자. 많아. 막 그러거든요. 그럼 망신스럽잖아요. 보안원 체면이 구기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고. 이렇게 되니까 이거를 국가에서 그다음에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우리 지금 보게 되면 위력 씨가 정말 잘 짚어줬는데 옛날의 북한하고 지금 북한을 분리해야 돼요. 제가 이제 2012년에 왔는데 2011년에 제가 농촌에서 나무를 한 차를 실어다가 팔았어요. 근데 보안원이 와서 계속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다 팔면 안 된다. 벌금 내라. 그러니까 저도 화가 나요. 이렇게 여리여리한 주소나가. 근데 너무 화가 나서 장작을 이렇게 들었어요. 이거 보시오. 아무렇게나 해서라도 붉은 길이 지키면 되지 않습니까? 이래갖고 제가 경찰하고 싸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싸우니까 경찰이 맞아요. 부끄러운 거예요. 안가 요만한 게 막 눈에 피를 세우고 나. 그러니까 저도 화가 난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도끼가 이만큼 찼어 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막 그냥 다쳐놓으면 터져요. 근데 이제 김정일 시대 때는 저희가 시장에 앉을 때 한 사람 자리가 시장에서 40cm였어요. 그래서 옆에 뚱뚱한 사람이 있으면 째려봤어요. 불편하거든요. 근데 이제 김정은 시대에 와서 장마당을 확보했어요. 장마당을 많이 풀어놓고 자리를 60cm를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60cm 안의 공간에서 모든 내가 팔 수 있는 물건을 많이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람도 장사를 하려면 추세를 따라가야 돼요. 그래 예전에는 우리가 그 시장에 가게 되면 남조선 옷 하면 좋아는 하면서도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재봉사들이 북한의 양복쟁이들이 이제 시장에 가서 남조선 옷을 사요. 그래갖고 그 옷을 다 뜯어요. 왜냐하면 본을 따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 옷이 왜 이렇게 인기가 있는가를 알려면 화면을 보고는 잘 모르거든요. 그래 그 양복쟁이들이 한국 옷을 시장에 가서 사요. 그래 그걸 다 떠가지고 그걸 본을 따라서 단체복을 만들어요. 북조선 옷을 근데 그게 이제
메이커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누가 봐도 남조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해서 돈을 벌고, 그리고 북한에는 한국 가전제품들이 중고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북한에서 맞아. 삼성이라면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사람들이 딸린다는 딱 거죠. 이제 정치공작원의 CIC인 거예요. 야, 세성. 삼성을 세성이라고. 그래가지고 야, 저 집에 냉장고 있더라. 어디 있기? 세성. 중국 거 세성.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장사를 같이 해도 이게 센스가 빨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 화장품이나 한국 옷들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이 북한에서는 제일 센스가 있는 사람. 맞아요. 그렇게 많이 변했어요. 아까 삼성을 싫어하면서도 또 좋은 건 좋아하는 알죠. 거죠? 야, 삼성 녹음기야 뭐 이렇게 하면 보유가 와서 잡아가니까 잡아가니까. 탁 눈치 이런 걸 보다가 뒤에 감추려고. 보아는 있어도 놀리죠. 손가락 3개로 통한다 이 정도로. 난 알지 뭐 이런 거. 그렇지. 너는 모르지 뭐 알지. 이렇게. 이런 용어들이 생겨나요. 엄청 많이 그 중에 생겼어요. 아주 팩트. 야, 이래가지고 사회주의 지켜. 그러니까 자본주의에서 목숨을 건져야 사회주의를 지키지. 많이 되네요. 말 되는 거야. 이거 이제 아예 그냥 그걸 받아치는구나. 자본주의 해서 사회주의 지키자는 거야. 이래. 살라고. 내가 먹고 살아야지 사회주의 지키지. 그러게 원래 저 북한에는 조선 노동당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당 전군 전민이 당이 하나 우거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노동당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당보다 더 센 게 장마당이에요. 예. 그런 말이 나왔어요. 장마당한테 더 충성하는 거예요. 당진의당은 장마당이라. 장마당 없으면 노동당 망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 시장에서 북한에 그런 노래 있어요. 사회주의는 우리 거야. 뭐 이런 노래면 앉으면 니나 가져라. 우리는 안 가지겠다. 이럴 정도 그걸 드러내놓고 말했어요. 장마당에서 가장 인기 있는 품목이 어떤 거예요? 그러면? 가전제품 진짜. 가전제품. 가전제품도 밥솥, 있고 또 시기마다 다르고 네. 장마철 같은 경우에는 한국 자성 장화가 없어서 못 팔아요. 장화? 예. 2019년에는 한국 장화가 중국 장화가 자장 제일 비싸. 장화의 6배. 그 정도로 인기 있었는데 올해는 들어가지 못해가지고 물이 안 샌다고. 물이 안 새가지고 왜냐면 중국 장화는 이제 바닥이 째개져요. 예쁘긴 한데 그리고 국산 장화는 너무 꿋꿋해요. 그래서 그 시즌마다 만약 여름에는 결혼식이 많을 가을철에는 한국 화장품 없어서 못 팔아요. 화장품. 그러니까 이제 중국 사람들이 참 안 좋은 사람들이 한국 화장품을 모방해서 중국에 북한에 들여보내요. 근데 북한 사람들은 화장품을 써보고 알고 바코드 번호를 갖고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북한 사람들이 한국 사람보다 한국 상품을 더 잘 알아요. 맞아. 그러니까 이제 비교를 해야 된다. 예, 그리고 시즌마다 다른 거예요. 그리고 요새는 이제 판으로 들어가는 한국 제품은 거의 새 거가 없어요. 중고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리고 이제 이렇게 우리로 말하면 이제 그 전자레인지, 예, 전자레인지도 지금 막 들어가는데 북한이 지금은 저녁 같은 경우에는 1-2시간 불이 온다고 해요. 그래서 그 전자레인지 같은 게 있으면 옛날에는 북한에서 가전제품을 장식용으로 내놨어요. 근데 한국 제품은 장식용으로 못 내놔요. 그거 잡히는 날에는 산 놈도 죽고 판 놈도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집안에 그냥 보석처럼 그 이불장에다 감춰놓고 쓸 정도로 그렇게 인기가 그 있어요. 한국 화장품도 그러면 레벨 다 떼고 들어가나요? 아, 근데 한국 화장품은 이제 와서 이렇게 그 한국 다른 화장품 품이나 검열은 없어요. 가전제품은 검열을 하거든요. 덩치가 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얘기 듣다 보니까 제가 평양 티내는 건 아니지만 또 티난다. 지역별로 그 얘기를 안 하면 티가 안 나요. 앞에 말을 왜 하니? 지역별로 이렇게 좀 인기 상품은 다르네요. 지방은 그 땅이 포장도로가 아니니까 장화가 인기 있고 이게 평양은 패션에 많이 관심 있어 패션에. 한국 옷들 인기가 있는 거죠? 외모에 많이 그런 아니 거 진짜 맞는 게 저 평양에서 3년 근무했잖아요. 네. 동경대 3년 만경대고요 갈림길동. 구속에서 네, 했구나. 그 평양에 가게 되면 나 진짜 소름 돋았던 게 뭐냐면 여름인데 우산 쓰고 다니는 거예요 여자분들이. 양산이구나. 비 안 오는데 우산 쓰고 다니는 거예요. 이 무슨 이런 자본주의 날라리 같은 것들이 이렇게 많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하얗구나 성국 씨가. 아, 진짜 양산 썼어요? 비가 안 오는데 우산 쓰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또 제일 신기하고 그리고 북한에는 제일 한때 그 유명한 몽신이 유명했을 때가 있었어요. 여자들이 빼떠고도 이거 힐. 이거 수시로 네 신발 아이, 통굽이에요. 몽신이라는 거는 통굽이에요. 근데 그 평양에 가니까 그 뒤꿈치가 완전 얇은 거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방에서 절대로 못 신어요. 왜냐하게 되면 박히지 뭐. 비포장도로니까 박히지. 뿡뿡 박혀갖고 이렇게 못 걸어요. 그래서 아예 뒤를 뜯어놓고 걷는 게 더 나아요.
그런데 그 평양 여자들 따까닥 하는데 우리 지방은 이렇게 걸어요. 근데 평양은 따까닥 이렇게 직선을 걷는 거야. 포장도로 있어 보이대. 그것이 막 뛰잖아. 또 따다다다다다. 야, 아니 진짜. 지방 걸음, 평양 걸음 하면 흉내 내보세요. 주선을 잘할 것 같아요. 제가 평양에 갔을 때는 그 여자들이 겨울 같은 때는 수건을 양강도 여자들은 수건을 뒤로 꾹 동여요. 근데 북한 그 평양 여자들은 이렇게 목에다, 걸쳐요. 그래가지고 목에다 걸쳐. 핸드백을 메고 그 양강도 같은 경우 진짜 맞아요. 아, 양강도? 네, 맞아요. 스카프도 그냥 이렇게 확 머리에 뒤집어 쓰거나 아니면 딱 이렇게 이렇게 탁 걸치고 그런 면이 또 네, 네. 딱 가니까 지하철이 있는 거 처음 봤어요. 맞아요. 막 이렇게 그 에스컬레이터에도 막 내려가는 거 너무 신기하고 엘리베이터도 너무 신기하고 그리고 그 아파트가 그렇게 높은 거 또 처음 봤어요. 지방 사람들 평양에 한 번도 못 가보고 죽은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많지. 저도 이제 국민학교 졸업하고 서울로 전화 갔는데 그때 느꼈던 충격하고 비슷한 거 그렇지. 나도 그랬었어. 펌프로 물 이렇게 받아먹고 했거든요. 정말요? 근데 서울 오니까 막 수돗물 쩔짱. 뜨거운 물 나오고 펌프를 굉장한 아시는구나. 문화적인. 전 잘 모르겠어요. 전 청남동 스타라서. 3대 미스테리. 비슷하네. 우리 평양 출신이고 난 잘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아파트에 살아서. 예. 아니 우리가 장마당 얘기도 했지만 사실 이렇게 오자유야 하다 보면은 운전수가 정말 이게 최고예요. 완전 최고의 최고의 직업이죠. 직업이구나. 돈도 맞아요. 많이 버는구나 이런 것도 알고 또 경찰 이야기도 하셨는데 그 외에 또 이렇게 돈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이 또 있어요? 국경에서 이제 물건들이 많이 있고 조선족들, 화교인들이 많이 들여와요. 자기가 구경 못하는 것들은 다 조선족들이 들여오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거기서 이렇게 무역상에서? 넘기거나, 무역. 예, 그다음에 또 그 넘긴 물건을 또 거기서 이제 물물 교환하거나 또 대거리를 받거나 아무튼 장마당에 있으면 뭐 죽지 않고 그래도 장마당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살았지. 그래도. 그렇죠. 굶어 죽지 않았어요. 돈을 벌 수 있게끔 해줬던 사람들이 그래도 큰 역할을 했었어요. 네. 물건 대거리 장사. 이제 중국하고 연결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돈을 제일 많이 벌었어요. 그렇지, 밀수업이라는. 그렇지. 근데 밀수. 이제는 북한의 밀수도 20년, 30년 되니까 밀수할 게 없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 중국 대반들도 대북 제재가 심해지고 하니까 중국 파트너들이 다 안쪽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북한 밀수꾼들이 소극적으로는 하지만 코로나19 이후는 전혀 못해요. 그 전까지는 소극적으로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사람들이 이제는 우린 중국하고 해서 안 되겠다. 국내에서 우리 장사혁명을 해결해야 되겠다. 이래서 솔직히 북한에는 개성 같은 지역은 날씨가 좋기 때문에 담배 농사가 잘 돼요. 대초. 그러니까 그런 양강도 같은 경우는 추워요. 그러면 이제 개성에 가서 이제 대초를 가져다가 양강도에다가 팔고 어떻게 보면 국가를 개인 돈주들이 국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단지 그 가격에서 좀 높이 부르죠. 그리고 지금은 국내에서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이 이해하면 담배를 날라다 팔거나 탄을 날라다 파는 사람들을 달리기라고 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지금 돈을 많이 벌고 있어요. 일반 직장을 다니는 그럼 주민들은 이제 월급을 받을 거 아니에요? 네. 뭐 어떤 월급도 어떤 뭐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어떤 직종이 또 월급 많이 받는지 이런 것도 궁금해요. 근데 사실 여기 앉은 사람들 중에 월급을 월급 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아니 저는 탔어요. 아이고. 저는 몇 년을 탔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딱 나오는데, 그러니까 저희는 월급을 탈 때 제가 90년도 초반까지 월급을 줬어요. 근데 이게 한두 달 밀렸어요. 그때는 이제 김일성이 사망하기 전후로 해가지고 월급을 줬는데 이제 크라프트지 봉투라고 이렇게 종이 봉투에다 줬어요. 그렇지, 그래가지고 그렇지, 줬는데 그렇지. 그때 제가 90년도 초반에 제가 85원인가 탔어요. 근데 그때 일반 바닥 노동자가 70원, 65원 정도 타고 지배인이 130원을 탔어요. 근데 실제 130원이면 정말 큰 돈이었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때 85원이면 그걸 잘 모으면 제가 시집갈 준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근데 90년도 후반부터 형식상만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아마 노동자 월급이 국가가 명시한 게 3,000원이에요. 근데 쌀이 5,600원이에요. 근데 그 3,000원도 안 줘요. 그러니까 그냥 현금과 월급 같은 거는 이제는 그냥 그런 게 있구나. 아니죠. 시장에서 다 자급자족을 하는 거죠. 맞아요. 그건 형식상만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 북한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해주면 네. 이게 뭔 어느 나라의 그렇죠. 얘기냐. 야, 우리 월급 있니? 이렇게 말해요. 예. 거기서 나름대로 보험료, 맹비 받쳐야 되고, 화재보험 낭비 받쳐야 되고. 네. 다 떼고 주는 거예요. 나름 보험도 떼고 주는. 보험을 해주는 거예요? 그걸 찾지 못해요. 쓰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회수해 가는 거예요. 어느 직장을 다닌다 그럼 월급을 안 주면 뭘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 장사. 이게 장사하죠. 아이러니한 세상이죠. 다 장사하죠. 직장 다니니까 장사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와이프들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남편들은 다 네. 가고. 월급 안 주면 안 다니면 되잖아요. 아니, 끌어가요. 잡아가요. 그럼 단련대 가야 돼요. 통나무 메고 다녀야 돼요. 잡아가요. 뭐야.
아, 이럴 때마다 안타깝던데. 이거 어떻게 설명하지? 다 데리고 가서 2달만 좀 살다 왔으면 진짜 이해가 안 되지. 그치. 아니 그러면은 어쨌든 위력 씨는 돌격대. 돌격대니까 월급을 그럼 받으시지 않았어요? 아유, 저 진짜 돌격대에서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그렇지. 진짜 제일 그동안 제가 다 모아둬야. 평양에서 북한은 주 6일 근무거든요. 맞아. 주 6일 하루 12시간씩 제가 일을 했어요. 근데 돌격대는 군인인가? 돌격대니까. 건설 현장에 일한 막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군복 국가의 입히고. 제일 험하네. 제일 험한 그러니까 평양시 고층 건물들을 그걸 다 누가 지었나 돌격대가 지었다고 보시면 돼요. 시간당으로 시급을 쳐주나요? 아이고 시급 같은 소리 나고 있네. 아니 얼마죠 얼마? 제가 3년 저면 반을 돌격대에서 주 6일 동안 하루 12시간 죽기 살기로 일을 했는데요. 한 달 월급이 1,200원이었습니다. 1,200원인데 당시 사탕 한 알이 500원이었거든요. 어머. 사탕 두 알을 먹게 되면 200원을 조금 사탕 한 알 정도 사 먹게 되면 나머지는 그 맹비라고 있습니다. 청년동맹 맹비인데 청년동맹 그러니까 당원이면 당비를 내야 되고 그래서 청년동맹 그걸 내야 되는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가는 게. 근데 사실 제가 한국에 와서 제일 난감한 질문이 바로 이런 월급에 관한 문제거든요. 또 한국에 와서 또 반대로 제일 놀랐던 게 일을 하면 돈 준다라는 시스템이에요. 아, 그러게요. 어떻게 일을 했는데 돈을 주지? 또 야간에 하면 또 야간 수당을 따로 줘. 어려운 일에서 더 많이 줘요. 그리고 또 명절에 일한다. 그래서 휴일 저 수당도 진짜 휴일수당, 열심히 야간 너무 수당. 그게 신기한 거예요. 근데 북한에서는 얼마 받았냐고 했을 때는 너무 이게 답답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어떻게 설명하지? 설명하지? 받은 적이 없어요. 아니 그래서 어떻게 사셨어요? 먹는 거. 그러니까 도둑질이야. 돌격대는 밥은 먹여줘요. 하루 세끼 밥 먹고 일하는 거예요. 네. 그냥. 그냥 밥만 네. 먹고 일하는 그리고 거예요. 이걸 좀 이해하셔야 되는 게 북한 시스템 자체가 사회주의 시스템이고 공동으로 사회주의 일을 하고 시스템 공동으로 속상해. 분배받는 배국 제도이기 때문에 이것을 금전적으로 해결하는 것보다도 식량으로 해결하는 시스템이 더 그렇죠. 강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돈 같은 거는 정말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나 만지지 맞아요. 군인들이라든가 돌격대원들은 거의 만지지도 돈 같은 거를 이렇게 만진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 재산 뭐 이런 거 이야기할 때 부동산을 결코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뭐 월급도 없으면은 부동산 경우도 개인 소유가 없겠죠? 나라 소유라고 나 아무래도 들었는데. 어떤가요? 예, 그 권한의 행군 시기에 1990년대 뭐 북한 사람들이 집이 없어서 집을 떠난 게 아니에요. 다 집은 국가에서 다 주기 때문에 있는데 대한민국에 오니까 뭉치면 산다는 말을 들었어요. 근데 북한에 뭉치면 죽어요. 그거 젖대고 그냥 숟갈만 들 수 있는 힘이면 다 밖에 내보내요. 뭐 역전으로 장마당으로 나가서 주워 먹고 훔쳐 먹고 그냥 장마당에도 뭉태기로 역전에도 뭉태기로 막 이렇게 갈라져 살기 시작하니까 부동산이라는 건 몰라요. 그리고 땅 한 떼기 하나, 집 한 채 하나, 뭐 기아장 하나, 벽돌 하나 자기 거 아니에요. 다 국가 거예요. 제가 수진루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맞고요. 그 고난의 행군 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대이동을 시작하면서 사실상 그 친척 집에서 친척 중에 좀 잘 사는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애들을 먹여야 되니까 대부분 친척 집으로 많이 이동을 해요. 그러면 누나네 집에 가서 작은 방을 우리 집으로 해갖고 월 얼마씩 내기 시작해. 이게 사실 부동산이 내부적으로 북한에 생기게 된 시발점이에요. 네. 근데 공식적으로 북한에서 부동산을 팔고 사고 하는 건 불법이에요. 지금도 그런데 형식상. 내부적으로는 거의 다 진행이 되고 그럼 있다는 돈을 거죠. 주고 어느 집을 샀어도 만약 나라에서 이건 불법이다. 네, 뺐으면 뺏기는 거예요. 국가에서 뺏으면 뺏기죠. 뺏기는 거예요. 네. 그런데 뺏기냐고요, 사람들이. 전 자기의 생명을 걸어갖고 평생을 모은 돈을 거기다 투자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옆에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못해요. 그냥 쉬쉬하는 거예요. 그냥. 네. 독재자들 입장에서는 사람도 자기 거, 하늘도 그렇지. 자기 거, 땅도 자기 거, 공기도 자기 거, 물도 자기 자기 거, 다 자기 거야. 그래서 우리가 2009년도에 뭘 했어요? 합해 개혁하니까 다 북한 말했지. 사람들 막 목숨 끊고 하잖아요. 그것도 왜 했나요? 돈주가 막 우죽순으로 일어나면서 당중앙을 위협한단 말이에요. 이제 언니가 말한 저 장마당이 뜬단 말이에요. 피를 쭉쭉 빨아들이는 시스템이기 모기 때문에 새끼들이지, 모기 그 새끼들. 안에서 내가 내 피 유지하고 내 살 붙이면서 한다는 그런 시스템은 절대 상상도 저는 불가능해요. 부동산 열풍이 북한에도 불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건 그럼 뭐 어느 정도인지 진짜인지. 그러니까 부동산이랑 북한은 부동산이라고는 안 해요. 몰라. 그냥 집을 사놓는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북한은 2층부터 아파트라고 해요. 한 층을 벗어나면 다 아파트인데 대한민국 빌라잖아요. 빌라도 있고. 네, 근데 북한은 그냥 역전 주변은 언제 가도 시세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쪽에는 돈이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를 사요. 그 창문 자체를 통유리를 바꿔서 거기다 돈을 투자를 해요. 그래가지고 한 1년, 2년 북한도 이제 계속 집값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북한에 지금 국경이 있는 돈주들은 역전이 있는 집들을 한 사람이 4채, 5채를 보유한 사람들이 많대요. 그러니까 북한도 이제 돈을 굴리는 거예요. 부동산으로. 일가구 1주택이에요, 북한은. 그렇죠. 북한도 그렇죠. 네. 그러니까
1가구 2주택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 부동산으로 해서 돈 버는 사람들은 있어요. 부동산 열풍이란 게 불었어요. 사람들끼리 돈을 합쳐서 아파트를 지어요. 그래서 10,000불, 10만 불 이렇게 팔아요. 집 한 채당. 그렇지만 어느 정도 크면 죽어요. 그 사람들 역시. 적당히. 너무 크면 안 되는구나. 적당히. 근데 국가 계획을 받고 하는 사람들은 있어요. 예, 그거는 좀 특혜를 베풀더라고 그렇죠. 국가에서. 자기네가 못하니까. 그래서 또 개인이 예를 들어서 장사를 하려게 되면 무조건 기업을 껴야 돼요. 그래서 기업의 그 내가 차를 보유하고 싶다 하게 되면 기업의 그 차 남발을 달고 그 차를 운영하는 거고 그래서 기업형 이런 그 부동산 이렇게 건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제가 구매했던 그런 돌격대원들이 예, 동원이 되고요. 거의 무보수로 되는 거죠. 네, 네. 오늘 저희가 이제 쩐의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살다 보면 정말 돈이 없어서 서러울 때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 탈북 가족들 처음 남한에 오셨을 때 아, 돈이 없어서 서러웠던 경험 있으시죠? 10만 원이 있었는데 통장에 네. 많아 보이는 거예요, 난 진짜. 동글동글한 게 많으니까. 아니 근데 상상해 보니까 거의 100달러인 거예요, 100불. 어쨌건 그게 많아 보이니까 데이트를 나간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놀았어. 놀고 그다음에 저녁에 그 식당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칵 먹고 그 북한 티가 남아가지고 북한 사람들은 턱을 들고 내가 돈 낸다. 얼마예요? 아, 고춧가루 여기 튄 것 같아. 아니 근데 처음 왔으니까 묘하다. 그러니까 2만 얼마라는 거예요. 그래서 카드를 줬는데 잔액부족인데요. 그런단 말이에요. 너무 썼네. 10만 원이 아무것도 아니란 걸 그때 깨달았어요. 야, 잊을 수가 그래서 없어요. 여자친구가 돈 냈나요? 할 수 없이 이렇게 계좌번호를 받아가지고 나중에 내겠다. 내 전화번호 주고 다음 달에 물었어. 다음 달에. 그 식당에서 국제 방송이 일어났다고. 그러면 우리 네. 미력 씨는 어떻게 이게 재정적으로 좀 어려울 때가 있었을 텐데 그때 어떻게 극복했어요? 네, 저도 아무래도 이렇게 학생이다 보니까 뭔가 많이 어려움이 겪은 적이 많죠. 그런데 또 한국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일을 하면 돈을 주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잠시간 뭐 대리운전도 좀 하고 뭐 그렇게 하게 되면 또 이렇게 돈을 생활비를 또 벌 수 있었고 그리고 또 그렇게 돈이 그렇게 많아지는 않더라고요. 항상 또 기도하고 하면 또 이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또 이렇게 상황을 그렇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고 또 예, 그렇게 되더라고요. 워낙 저는 뭐 그렇게 부유하게 살거나 뭐 그런 게 없어서 그냥 어지간하면 있으면 그걸로 만족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네. 모든 것에 감사하게 되지. 아니 뭐 한국은 딱 그 하루 일하게 되면 한 달 먹고 살 수 있는 나라예요. 거의 8만 원 정도, 7만 원 정도를 받아도 쌀 20kg를 사는데 4만 원, 5만 원은 안 듭니다. 맞아. 그거 사고 된장 좀 싸고 된장국 끓여 먹고 더 고기랑 사 먹고 싶잖아요. 그럼 하루만 일 더 하면 돼요.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아, 수 있지? 저 마인드. 사치만 안 하면 여기 가다가 커피 한 잔도 먹어야 되고 또 앉아가지고 또 우리가 대부분 이런 거에 돈 많이. 머리도 한번 만져야 되고 옷 하나 입어야 되고 맞아, 마음이 맞아. 풍요한 것 같아요.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실 많이 좀 힘들었었는데 그래도 또 이렇게 방송국에서는 불러서 갖고 한달 살갔다 오늘 나와서. 야, 오늘 너무 먹어서 감사합니다. 한 달 살까. 오늘 또 멋있다, 이걸로 또 멋있다. 한달 살겠다고. 아유. 네, 우리 목사님도 탈북민의 입장에서 초반에 우리 한국에 정착하실 때 어려움, 또 뭐 서러움 이런 것도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아이, 그렇죠. 뭐 돈이라는 거는 이게 참 묘한 것 같아요. 그러죠. 이게 우리는 북한에서 돈이라는 이 개념이 없어서 그러죠. 살아왔잖아요. 근데 이게 한국에 오니까 이게 목회해도 돈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맞아. 그렇죠, 맞죠. 개척에도 돈이 있어야 되고. 그러지. 아니, 전투하려도 돈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 돈의 가늠에 대해서 참, 이걸 어떻게 내가 이 자본주의에서 이 돈을 목회를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 이런 생각도 많이 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이걸 초월한다는 게 사실은 제가 이 신앙을 통해서 이런 걸 초월하게 되는데 이 초월이라는 게 쉽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있잖아요. 하나님이 본토에 너희 집을 떠나서 하나님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제가 그 성경을 보면서 참 감동받았는데 아브라함이 가난해서 하나님이 본토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안 그랬어요. 그때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진 게 너무 많더라고요. 자기가 가축도 많았고 자기 집에 일꾼들도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그걸 다 포기하고 떠난다는 게 얼마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안 사람들은 돈을 초월하게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오지은 우리 집사님 여기 계십니다만 10년 전에 우리 교회 한번 오셨어요. 그 장로님이 처음에 우리 개그맨 아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 교회 오면 한번 붕 될 거라고. 근데 목사님 돈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재정이 안 됩니다. 그런 유명한 분이면 돈도 많이 줘야 되는데 장로님이 괜찮아 내가 잘 이야기해 놓을 테니까 우리 교회 오면 무료로 할 것이라고. 근데 그날 오셔가지고 장장 2시간 동안 강의를 했어요. 지금도 미담, 오지영 지금도 미담설. 제가 마음에 걸리는 게, 야, 그때 내가 아무리 가난해도 좀 봉투에다가 여비라도 조금 해서 드렸으면은 나를 기억하지 않았을까. 제가 그러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때 저는요, 뭐 아시겠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항상 기도합니다. 우리가 누리지 못했잖아. 하나님, 가시는 곳마다. 그 축복의 가시는 삶을 곳마다 살잖아요. 축복해 주시고 네. 하나님 가시는 곳마다 열매 맺게 하세요. 근데 이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그 돈을 초월하는 바로 그런 이 하나님의 이 논리를 알게 되니까 지금까지 물 흐르는 것처럼 인생에 오니까 하나님이 다 세워지더라고요. 교회도 하나님이 매입해서 다 봉헌하게 하고. 네. 그때 당시가 제가 기억을 잘 못하는데 그때 당시 그러니까 제가 왜 울고 다니던- 그러세요? 제가 근데 내가 은혜를 드리러 가는 건데 은혜를 더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진짜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나라에는 그런 교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동참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아마 그때 10년 전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때가 아마 그 시즌이었던 것 같아요. 지하는. 아유, 미담이- 예, 우리 오지현 씨에게 미담이 많아요. 탈북민들 관련해서 무료로 해주시는 거 꽤 돼요. 네. 진짜. 아유, 너무 진짜 미담꾼이네. 미담꾼이네. 정말 이 선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높이 사실 거예요. 네. 목사님, 그죠?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서 한번 꼭 부흥 강사로 해서 그때는 제가 사례를 좀 많이 드리고 싶어요. 멋지다. 은혜가 되네. 은혜돼요. 네. 아유, 오늘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감동의 네. 은혜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워낙 살기 힘드니까 우리가 정말 돈의 종이 되어가는 거죠. 우린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돈의 종이 아니라 돈의 주인이 돼서 우리가 돈을 지배하고 선하게 어떤 그 통로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큰 감동과 재미로 찾아뵙겠습니다. 마지막 인사 함께 외쳐볼까요? 네, 좋습니다. 복음 통일의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일단 목소리가 높아야 돼요. 동물! 지금 위대한 장군님께서 불면 불의 애령을 바쳐가는데 동물은 바로 북한의 말입니다. 그 카운터인데 카운터 말은 알아못 들어. 세일한다 이것도 알아못 들어. 원 플러스 원, 그것도 몰라. 이거 뭐지? 맞아. 불간. 불간? 불간도 비슷한 거. 아니, 나는 약간 똥똑간. 언니 찔게 주셔 개 찔게 달라고 할까? 인데 옆에 사람들은 달라고 하면 다 주면서 우리 깔보는 거 아니여 이러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